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한복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How You Like That은 현재 유튜브에서 6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대 의상으로 입고 나온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MBC TV 지미 펠런 쇼의 무대가 끝난 뒤에 구글에서는 한복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온 한복을 만든 업체는 주문량이 1000%가 넘었으며 미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킹덤이라는 좀비 사극으로 각과 도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멋진 모자의 나라로 통하며 아마존에서는 가시 6만원 정도의 다소 비싼 가격에도 코스튬 용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한복에 관심을 받게 되자 그동안 중국에서 금기시되었던 한푸 복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푸는 중국 한족이 입는 고유의 옷으로 한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은 치파오로 알고 있는데요. 한복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치파오는 만주족의 전통 의상이라며 앞으로는 중국의 전통 의상을 한족에 오신 한푸로 정하고 한푸를 세계적으로 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파오가 중국 전통 의상이 된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등 국가의 공식 행사 때도 치파오가 행사복이었으며 지금도 중국의 결혼식에서 대부분 치파오를 입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한푸가 치파오를 밀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치파오를 입은 사람은 청나라를 복원하려 한다고 린치를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의 한복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한복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자명과 발음 표기만 보면 이미 우리의 한복은 중국의 한복과 구별이 안 돼 이대로라면 우리의 한복도 저들의 한푸의 한 종류라고 할 지경입니다. 중국은 한푸 복원 운동을 펼치며 각종 행사에 한푸 옷을 입고 나오며 각종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한복은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장금이 방영되었을 때 대장금이 입은 한복을 한푸라고 발음하며 자기네 것을 갖다 베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한복은 중국에서 온 것일까요? 최근 한복을 겨냥해 자신들의 고유의 옷 한푸라고 입고 나온 옷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향을 받은 옷의 양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시대 옷인데요. 고려양이라는 복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전통 한푸는 상의와 하의가 붙어있는 통으로 된 옷이었고 그 뒤 상하로 나뉘었을 때는 치마가 상의 위로 올라가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저고리가 치마를 덮는 양식이었으며 점점 저고리가 짧아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명나라 시대 그림인데요. 주름 잡힌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 그리고 바지나 치마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는다는 점, 한복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나라부터 명나라 초기 약 100년간 고려양의 유행은 대단했습니다. 장욱의 궁중사의 글입니다. 궁중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것은 고려양이라네. 방령의 짧은 허리, 반소매 궁중 여인들이 밤까지 이어져 구경하려 하네. 이는 고려 여인이 황제 앞에 이 옷을 입고 왔기 때문이라네. 또한 수건잡기의 기록에는 마미구는 조선국에서 시작되어 수도로 유입됐으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식이 날로 성했다. 성화 말년에 이르러 조정 신하들도 많이 입게 되었다. 강로 모두 공사 겨울에도 여름에도 벗지 않았다. 여기서 마미구는 치마를 여러 겹 덧대어 풍성하게 보이는 것으로 일자로 뻗은 중국풍의 옷과는 전혀 다른 복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속자치통감 권 214, 원기 32에 이제된 글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고려를 따라하고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공귀족도 역시 고려 미인으로 삼아 대신과 권력 있는 자는 곧 이를 귀하게 여겨 수도 고관 귀인은 반드시 고려 여자를 얻은 후에야 명가가 된다. 그렇게 된 이래 궁중에 일을 하는 사령 대반이 고려 여자이며 이런 이유로 사방의 의복, 신발과 모자, 기물 모든 것을 고려를 모방해 온 세상에 미친 것처럼 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생활에서도 고려의 문화가 유행하였는데요. 원나라 양윤부의 난경자병에는 고려 생채 맛을 다시 말아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양윤부는 이 시 주석에서 고려 사람들은 생채로 밥을 싸서 먹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양뿐만 아니라 화장법, 머리 모양까지 모두 고려의 양식을 따라했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미친 것처럼 따라했던 거죠. 자신들의 색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지 결국 명나라 때 고려양이 요사스럽다는 이유로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최초의 한류이자 최초의 한한령이었던 셈입니다. 중국을 문화대국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복식으로 손꼽히는 당의 의상도 당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는 의상으로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당나라 때 주요 세력은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도 한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대표 의상으로 알고 있는 치파오도 만주족의 의상으로 중국이 아무리 중화 사상을 외치고 한족의 문화를 세우려 하나 문화대국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중국의 한족 문화라는 것이 과연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삼국시대 유물이나 고려시대의 문화를 보면 화려하고 정교하기가 세계적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족의 명나라에 들어서 교류가 있었던 조선도 문화적 침체기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쇠퇴한 느낌입니다. 현재 한푸 복원 운동을 두고 중국 내 학계에서도 한푸는 신조어라고 말합니다. 한족의 전통 복장을 뭉뚱그려 한푸라고 부를 뿐 한당 송명 등 한족 왕조마다 독자적인 복식이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한푸 운동은 민족의식의 회귀가 아니라 민족의식의 퇴화이며 문화의 자각이 아닌 역사의 퇴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복 빼앗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국 댄스 예능 방송에서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부채를 들고 아리랑 노래의 부채춤을 선보이며 중국 민속춤이라고 버젓이 소개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피가 거꾸로 솟네 등의 반응을 보였죠. 더욱 치밀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국내에서 성공한 자국의 아이돌들을 출연시켜 해외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한복, 아리랑 부채춤 등의 문화가 중국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23일 엑소 멤버 레일, FX 멤버 빅토리아,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우주소녀 멤버 성소미기 선희는 10월 23일 자신의 공식 웨이보에 한국전쟁에 관해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K-팝 가수로서 키운 영향력을 역사 왜곡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팬들은 우물안 개구리도 중국보다 똑똑할 듯 다신 한국에서 활동하지 말았으면 정말 선을 넘었네. 한국 방송에 다신 나오지 말게. 기획사들 제발 중국 출신들은 아이돌로 데뷔시키지 말자. 한국 침략 전쟁을 왜 기념하는 건지. K-팝을 역사 왜곡에 이용하다니 배신감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명나라를 배경한 사극에서는 조선시대와 비슷한 각과 도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용하거나 베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션쇼에 한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전통옷과 교묘히 섞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 소품을 사용해 해외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 우리 것이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게 장치해놨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에 대해 20차례 무단 도용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9건이 중국 방송국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2016년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콘텐츠 수입과 교류를 막았지만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무단 도용과 베끼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핑크스를 그대로 모방해 관광지로 활용했다가 이집트의 강력한 항의와 유네스코의 권고로 철거했습니다. 스핑크스를 보러 왔다. 실제로 보니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시민의 인터뷰가 더 기가 막힙니다. 해리포터의 마술학교를 그대로 베낀 미술대학 교정도 있으며 짝퉁대학교에 2년 동안이나 다닌 대학생도 있습니다. 음식을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버드와이저 빈캔을 주워다가 가짜 맥주를 팔다 중국 버드와이저 측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로고를 교묘하게 위조해 마치 한국 업체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박물관도 짝퉁이었습니다. 박물관 관장은 공산당 서기관으로 가짜 유물을 사들이고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주재가가 겨울왕국의 레디코와 비슷하다는 표절 의혹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문화 전문가는 중국의 문화예술업계의 창의력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결핍된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베끼거나 훔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방도 예술이다.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짝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알리바바의 마위는 짝퉁도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짝퉁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청나라 때 조선 사신들이 들고 가는 청심환은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청심환은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중국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청심환을 놔두고 굳이 조선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묻자 청나라에는 가짜 청심환이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건 가짜가 아닐 테니 믿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무단 도용이나 자기네 거라 우기기 등은 태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난 얘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의 국력을 더 키우고 당연히 우리 건데 설마?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